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N 뉴스펄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건널목에 다시 파란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오늘 MBN 뉴스펄은 2차 남북 정상회담과 또 다음 달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첫 소식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카메라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 먼저 지난주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역시 다시 한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직접 소통해 오해를 없앨 것을 조언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맞춰지느냐 따라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가.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상회담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북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고 미북 회담이 성공한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삿바싸움으로 자칫 이탈할 뻔했던 비핵화 여정이 다시 본 궤도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될지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방법은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듯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미국과 북한 양측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CBID를 진짜 얘기하는 건지. 북미 간의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를 망설이는 핵심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종합해보면 북한이 과감하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나오도록 체제 보장을 하는 방안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불가침 약속이나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남북이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평양을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북한이 확신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즉 북한이 단계적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안보 우려 때문인 만큼 이 부분의 해소가 미북 회담 성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세기의 단판으로 불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취소해서 다시 재추진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달인을 자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6.12 미북 회담 추진 사실은 변한 게 없고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라면서 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했죠. 백악관의 회담 사전 준비팀은 30명 규모로 싱가포르로 출발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재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Looking at June 12th
in Singapore. That hasn't changed. And it's moving along pretty well. Nuclearization. 회담 준비를 위한 미북 간의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As you know, there are meetings going on as we speak in a certain location, which I won't name, but you like the location. It's not so far away from here. 지난 24일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유화적인 신호에 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백악관도 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팀이 예정대로 싱가포르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30여 명의 백악관 사전 준비팀이 27일 싱가포르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북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와 장소, 경호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식에 대한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어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 날짜를 다음 달 12일로 보도했습니다. 회담 일정을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회담 성사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을 1면과 2면에 나눠 대서특필했습니다. 양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미북 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김 위원장이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담 날짜를 6월 12일로 못 박았는데 북한이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T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조미 순회 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의 로고의 사의를 표하시면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가 공식 언급한 건데 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문 대통령의 방명록을 처음 공개하면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 전격 취소 발언부터 2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남북미 외교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 예정대로 6월 12일 날 개최될까요?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미북 회담 진행되는 거 보고 있자면 말이죠.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된다. 또 무산될 것 같다. 또 어제를 계기로 해서 다시 또 재추진 쪽으로 급선을 하고 있는데 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 쪽도 네. 난처할 것 같은데 다시 회담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 취소 소식을 듣고 저희 취재진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취재를 위해서 6월 12일 개최에 맞춰서 항공권과 호텔 등을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싱가포르 정부가 미북 회담을 취재하려는 언론들을 대상으로 만든 등록 사이트입니다. 저런 사이트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일 목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날 오전에 저희 MBN 취재 기자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등록을 연기한다는 안내와 함께 홈페이지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밤에 다시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자마자 어제 오전부터 이 사이트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도 사실상 무산되는 듯했던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되자 다시 준비하면서 분주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닫혀있던 사이트가 이제 다시 열렸다. 네. 그렇군요. 사실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삐그덕거리게 된 게 북한이 맥스 썬더 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뭐 재추진 쪽으로 급선회가 됐으니까
6월 12일 미북 회담까지 북한이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사실 이번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매체 보도인데요. 네. 북한 매체가 처음으로 미북 회담 날짜를 밝혔다는 겁니다. 북한 매체가 그동안 미북 회담에 대해서 언급해오긴 했지만 6월 12일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북한 주민들이 받아보는 대내용 관영 매체에 12일을 못 박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를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날짜에 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발표와 달리 북한 매체가 두 가지 내용을 빼놨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왜 빼놨을까요, 그걸? 그러니까 북한도 6월 10일 회담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만약에라도 무산될 경우 대내적으로 다시 미국이나 남한 정부의 탓으로 돌릴 여지는 남겨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 둘러싼 미북의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회담이 무사히 진행될 것이다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맞춰지느냐에 따라 네. 미북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지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미북 회담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북 양측 모두 아직 비핵화와 관련해 기존에 달라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미북 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보였을 뿐 누구도 먼저 양보하겠다는 의사는 내비치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양보하겠다는 의사 내비친 쪽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는 미북 간 힘겨루기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두 정상의 실타래상 회담 전격 취소라는 극단적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북이 그렇게 벼랑 끝까지 가지 않도록 말이죠. 가운데에서 조율할 수 있는 건 결국 중재자인 이제 우리 정부일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북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싱가포르를 방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한미 정상이 이번에 단독 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와 함께 미북 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바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남북미 회담까지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문 대통령은 남북미 한라인 통화 개설 가능성에 대해 우선 3자 간 정상회담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앞서서 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싱가포르 방문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그런 설이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조했듯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결국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제3자가 참여할 경우 양측이 협상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이 미북 회담이 완전히 끝나고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무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미북 정상회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자를 자처한 우리 정부의 역할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뉴스 추적 김근희 기자였습니다. 어제 회담으로 미북 회담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 또한 약속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남북 두 정상은 남북 교류도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부문별 후속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16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고위급 회담은 당일 새벽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됐습니다. 회담이 열리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의 말대로 회담의 불씨는 열흘 만에 극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은 부문별 후속회담의 일정을 조율하고 철도 연결과 산림복구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과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관계뿐 아니라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도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어제 2차 남북회담이 어떻게 성사됐는지도 궁금했던 내용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25일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접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통전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격식 없이 정상회담을 다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불씨를 살리기 위해 김 위원장이 파격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회 설득의 통로로서 남북 간의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보려는. 상황이 급한 만큼 진행 속도도 빨랐습니다. 김 위원장의 제안 뒤 바로 남북 실무자 접촉이 이어졌고 같은 날 저녁 관련 부처 장관 회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회담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튿날 오전까지 남북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세부 준비를 마쳤고 문 대통령은 정오 무렵 북측 통일각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정이 없던 깜짝 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남북 정상이 특별한 격식 없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4.27 1차 회담 이후에도 수시로 접촉하면서 남북관계를 협의해왔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이 마주한 두 번째 회담 테이블.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옆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앉았습니다. 서훈 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논의를 직접 논의할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북 협상 전문가이고, 인민군 정찰총국장 출신의 김영철 통전부장은 정통 외교 라인이 아님에도 대남 대미 분야 협상을 진두지휘할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서 원장과 김 부장은 이전에도 국정원과 통전부 간 설치된 한 라인으로 물밑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남측 특사단의 방북 등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훈 원장이 우리의 주무자가 되고 북한은 당연히 김영철 위원장이 주무자가 되지 않았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직접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남북 협상의 주요 라인으로 활동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남북 정상의 깜짝 회담은 어제 열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내용과 결과를 하루 뒤인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북한 내 노동신문의 보도를 위해서 북측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남북회담 소식을 공개한 것은 26일 저녁 7시 50분. 하지만 회담 결과 발표는 하루 미뤘습니다. 이유는 북측의 요구 때문. 논의한 내용을 왜 어제 바로 발표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나라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 일정을 다음 날 보도하는 것이 북한 매체의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당 선전선동부의 감독하에 홍보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등 관련국에 설명하고 미국의 반응을 확인한 후 결과 발표 수위를 조절하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이 회담 결과를 하루 늦추자고 부탁했지만 정작 발표는 북한 매체가 문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먼저였습니다. 노동신문은 아침부터 1면과 2면에 걸쳐 사진 18장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조선중앙TV도 오전 9시 12분 회담 과정을 담은 영상을 배경음악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사용해 방송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3일 전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언부터 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까지 그 사이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바빴습니다.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가 있던 지난 24일에 김 위원장은 강원도 원산에서 철길 공사 현장을 시찰했는데 그날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바로 다음 날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비준하고 또 원산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한편에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남측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고요. 항공편으로 평양으로 돌아와서 회담 준비를 한 후에 어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겁니다. 이렇게 김 위원장은 지난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원산으로, 또 원산에서 다시 평양으로, 평양에서 판문점으로 이동을 하는 등 총 600km를 이동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북한 교통이 불편하다고 말할 정도니까 600km를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겠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지난 3일은 간단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미북 중재자 역할 또한 위기를 맞았죠. 하지만 어제 남북 정상이 만났고 또 미북 회담의 불씨 또한 살아나면서 중재자 역할을 다시금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통보를 전해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한미 간 소통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야당은 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외교 안보 라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우왕좌왕 허둥대는 모습은 무능이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리면서 문 대통령의 위상도 재부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이 아닌 한국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언론 역시 문 대통령의 재부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취소라는 기습을 당했지만 새로운 해법으로 난관을 극복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 역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보증인을 자처한 만큼 부담도 커졌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체제 보장이라는 김 위원장의 목표를 동시에 이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슬아슬한 중재 국면 속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 회담에서 남북 두 정상은 지난 1차 회담 때처럼 가볍게 농담과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회담 모습이 일부 공개됐는데요. 그 장면을 구경호 기자가 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북측 땅인 통일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져왔는데 처음이 아니죠. 세고 사실 때도 애들이 좀 많고 또 매운 장면 중에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문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듯 덕담을 건네며 회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두 시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의미심장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이른바 판문점 번개로 불리는 올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두 정상의 바람대로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지난 1차 회담 때와는 다르게 경호와 의전 또 환영 행사도 생략을 하는 등 격식을 대폭 줄인 실무형 회담으로 진행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후에는 두 정상이 세 차례 포옹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민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차량 행렬이 머뭇거림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차량이 아닌 은색 차량에서 내린 문 대통령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맞습니다.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건너고 수많은 수행 행렬이 따랐던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과는 달리 철저히 실무형으로 준비된 모습입니다. 유일한 의전 행사는 약식으로 배치된 북한군 의장대의 사열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푸른 넥타이와 김 위원장의 인민복은 지난 1차 정상회담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실제 회담 시간은 도보다리 대화까지 포함한 1차 회담의 1시간 40여 분보다 긴 2시간이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인 만큼 두 정상 사이에 격식 없는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회담 결과가 만족스러운 듯 남측으로 돌아가는 문 대통령을 3번이나 끌어안고 악수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떠나는 문 대통령을 손을 흔들며 배웅했고 북한 의장대는 문 대통령을 향해 받들어 총자세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그야말로 철통보안, 극비리에 이루어진 2차 남북 정상회담 그 뒷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최중락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남북 정상회담 이루어지는 그 2시간 동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군 통수권자였다? 네. 이게 뭔 얘기예요? 경제부총리가 군 통수권자였다. 의아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극비리에 북한에서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만일 남측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면 군 통수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헌법 71조에는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마침 이낙연 총리가 지금 유럽에 공식 방문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석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내려와야 되는데 바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만일 김동연 장관도 해외 방문 시에는 다음에는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대행을 하게 되는 이런 법적인 순위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가 국내 공석인 상황,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2시간 동안에 군 통수권자가 된 겁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극비리에 이루어진 남북 2차 정상회담이었는데 그저께부터 어제 오후까지 말이죠. 상당히 24시간 동안 긴박하게 움직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비서관급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나 직접 들으러 온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신축안으로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의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불과 24시간 동안이었습니다. 네. 25일 오후에 이제 북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매우 당혹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네. 오후 3시 문 대통령이 북측의 제안을 듣고 나서 NSC 소집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북측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북측에서? 앞서 얘기를 들었듯이 서훈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이른바 안보 라인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은 NSC를 통해서 이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협의를 하게 되고 곧바로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26일 아침까지 실무적인 준비를 하게 되고 2시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긴박한 24시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요. 남북 정상회담을 회담이 끝나고 나서 불과 5시에 끝났으니까 3시간 뒤에 약 네. 3시간도 안 돼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일부 잘못 발표하게 됩니다. 한번 네. 직접 보실까요? 그래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통일각에서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저게 어젯밤 한 7시 50분에서 8시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 방송 저거 보고 하다가
김정일을 김정은으로 바꿔 읽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아차 싶어서 이제 바로 바꾸긴 합니다. 네. 수분 내에 이제 바로 그만큼 바뀌어서 다급했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네. 그야말로 긴박하게 이루어졌다. 근데 아무리 극비라고 해도 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유로 따라서 판문점까지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극비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제 경호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은 검은색 리무진과 경호 차량들이 6, 7대 정도가 움직입니다. 옆에 네. 이제 경찰의 사이드카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저도요, 문 대통령의 차량 가운데 처음 보는 차량인데요. 은색 벤츠 차량을 타고 북측의 통일각으로 네, 가게 됩니다. 저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은색 차량이 또 공교롭게도 김정숙 여사의 차량 색깔하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차량을 타고 북측의 정상회담하러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다른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호 차량은 방탄이 되고 여러 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호처에서도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인 차량을 최소화해서 그야말로 토요일 오후에 막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최소 티나지 않게 그야말로 자유를 달려서 성공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 나옵니다만은 은색 차 타고 저렇게 가면은 대통령 차인지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뭐 007 영화 한 장면 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이제 조선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선이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쓰는 표현으로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말합니다. 지금 먼저 방명록을 한번 보실까요? 네. 방명록을 보시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라고 얘기가 쓰여 어제 있습니다. 통일각 방명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쳤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방명록에 저렇게 이름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건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서도 인기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한껏 띄워주는 분위기를 연출한 건데 일단 조선이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대방이 언어를 통해서 배려한 거다. 이렇게 네.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김정은 위원장도 탈북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자회견에 애초에는 질의응답이 예정이 없었는데 20분 동안 갑자기 들어간 거라면서요? 오늘 아침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시면 또 자유롭게 기자들이 손을 들고 또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문만 발표하고 이 기자회견에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지만 이 극비리에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대통령이 직접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직전에 이러한 기자들의 의견을 춘추관장을 통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전달이 되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얘기하면서 회담 기자회견 불과 20분 전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소통하는 춘추관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20분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결정이 되면서 사전에 질문자도 당연히 정해지지 않는 또 하나의 각본 없는 대통령 기자회견이 연출된 겁니다. 네, 그랬군요. 자, 하여튼 뭐 그야말로 극적인 한반도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로운 역사. 후손에게 좋은 기록을 남기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 냉온탕을 오가는 한반도 정세에 중국과 일본도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중국은 다시 차이나 패싱 이야기가 나올까 우려하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틀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커 플레이어에 비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급변했다며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겁니다. President Xi is a world-class poker player. And I'd probably maybe doing the same thing that he would do.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를 의식한 듯 한반도에서 중국 역할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지난 25일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이해와 관련된다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회담 재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역시 재팬 패싱을 막으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어제 극비반 속에 007 작전 수행하듯 2차 정상회담하고 오늘은 대통령이 직접 결과를 발표하고요. 청와대가 긴박한 주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주영 기자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청와대는 꺼져가는 미북 정상회담 불씨가 다시 살아나자 바로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5시간 만이죠. 오후 3시 정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NSC 회의는 오후 4시 50분까지 약 1시간 50분간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우선 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회담 개최 등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미북 회담을 거쳐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됐다는 자체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이제 5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지나는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춘천과 전주 29도로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단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았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낮 동안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해안과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판문점 선언을 한 달,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반전과 파격이 거듭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끝으로 여러분께 이 노래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독일 가수가 부른 노래죠. 니콜 플리그의 A Little Peace, 작은 평화입니다. 네, 내일의 작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작은 인내와 이해심도 필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2차 남북정상회담 특집 MBN 뉴스 8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